40년을 함께했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정과 돈 그리고 신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시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달락-40년 우정의 시작. 주인공 김씨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을 박씨라고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20살 무렵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0년을 함께 해온 사이였죠.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김씨가 첫 직장에 합격했을 때 가장 먼저 축하해준 사람이 박씨였습니다. 박씨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준 사람도 김씨였죠. 서로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도 두 가족은 마치 한 가족처럼 기쁨을 나눴습니다. 힘든 시기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김씨가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 박씨는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위로해줬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말 한마디가 김씨에게는 어떤 조언보다 큰 힘이 됐습니다. 반대로 박씨가 부모님을 잃고 힘들어할 때도 김씨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저 두 사람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깝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죠. 실제로 김씨는 가족보다 박씨와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저녁을 함께 했고 통화는 거의 매일 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이야기부터 인생의 고민까지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김씨에게 박씨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동지였고 형제였으며 때로는 인생의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김씨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쌓아온 신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견고하다고 믿었으니까요. 2달락- 예상치 못한 부탁. 그런데 지난해 가을, 평소와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씨의 목소리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형, 지금 시간 좀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김씨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기에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박씨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후 박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미안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사실 박씨는 몇 달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했죠.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김씨가 묻자 박씨는 3천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일까지 준비할게. 그 순간 박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6개월, 아니 3개월 안에라도 꼭. 박씨는 거듭 고마움을 표했고 김씨는 그런 박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필요 없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돕는 거지. 다음 날 김씨는 약속대로 돈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돈은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을 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돈을 받은 박씨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곧 연락할게. 김씨는 박씨를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친구였으니까요. 사업이 조금만 나아지면 바로 갚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조금 늦어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정이 흔들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에게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친구를 도운 것일 뿐이었습니다. 3단락 마이너스 침묵과 무관심.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박 씨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김 씨가 먼저 연락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요즘 바빠서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날아올 뿐이었습니다. 2달째 김 씨는 조심스럽게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별다른 의도 없이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사업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김 씨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힘든 상황인데 돈 독촉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3달째 우연히 공통 친구를 통해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씨가 최근 다른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여행을. 하지만 SNS를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박 씨의 계정에는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맥주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마음 한편이 묘하게 무너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이었습니다. 여행 갈 여유는 있으면서 나한테는 한마디 없이. 물론 박 씨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짧은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죠. 하지만 최소한 돈을 빌린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4달째, 5달째. 시간이 갈수록 박 씨의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김 씨가 먼저 연락해도 대답은 점점 더 간결해졌습니다. 응,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같은 단답형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긴 통화를 하거나 만나자는 제안도 없었습니다. 마치 김 씨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박 씨의 SNS에서 또 다른 모임 사진을 봤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인 테이블,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박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4단락 마이너스 무너진 신뢰. 6달이 지났지만 박 씨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만나자. 이번에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았어. 언제? 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2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 갚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너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박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형. 그냥 부담스러워서.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담? 내가 언제 재촉했어? 부담스러우면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박 씨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말 미안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는 갚을 능력은 있지만 갚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요. SNS에 올라온 여행 사진들, 레스토랑 모임, 그런 것들을 보면 돈이 정말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뿐이죠. 아니,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김 씨가 그냥 잊어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알았어. 돈은 그냥 내가 준 거라고 생각할게. 김 씨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박 씨, 우리가 40년을 함께 했잖아. 그 세월이 너한테는 뭐였어? 돈보다 중요한 게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생각이 다른 거야? 박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하지 마. 나도 안 할게. 그렇게 40년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김 씨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3천만 원을 잃은 것보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잃은 것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무너진 우정은 다시 쌓을 수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박 씨의 연락처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지워버리면 정말 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언젠가 박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5달락 마이너스 교훈과 마무리.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가 틀어진 경우 말이죠. 이런 상황이 왜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돈 거래는 관계의 본질을 드러낸다고요. 평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도 돈이 걸리면 본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 빌려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조금씩이라도 갚으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친구 박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끊고 피했죠.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인지부조화로 설명합니다. 박 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 부담을 해소하는 건강한 방법은 돈을 갚거나 성실하게 소통하는 것이지만 박 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회피입니다. 김 씨를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으면 그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가 이해해줄 거야 또는 돈 많은 사람이 조금 손해본 거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김 씨에게 준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김 씨는 지금도 가끔 박 씨를 떠올립니다. 함께 웃고 울던 순간들, 서로를 응원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가짜였을까? 아니면 박 씨가 변한 걸까? 그 답을 김 씨는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 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박 씨의 입장이었다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금액은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돈을 빌린 사람은 반드시 성실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갚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셋째, 우정은 시간보다 태도로 증명됩니다. 40년을 함께했어도 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박 씨의 번호를 지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는 희망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는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그 3천만 원으로 40년 동안 잘못 알고 지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 값비싼 수업료였지만 의미는 있었다고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